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6라운드 3경기입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6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은 삼척 해상 케이블카와 부산 KH에너지의 대결인데 탈꼴찌를 해야 되는 삼척 해상 케이블카로서는 1위를 만난 셈이 됐어요. 네, 좀 험난한 일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또 1위 팀을 잡는다면 또 기세를 탈 수 있으니까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을지 먼저 선수 명단부터 확인해 봅니다. 네, 삼척 해상 케이블카 윤종석 감독이 지봉을 들고 있는데요. 1지명과 2지명은 조대현 선수와 박승문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네, 3지명 허장희 선수가 대국을 합니다.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이 선수들 전원이 강원도 출신으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 내 스타들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 순수한 지역 팀입니다. 네, KH에너지는 김성래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1지명이 조치훈 선수로 결정되자마자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네, 물론 조치훈 구단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 장수영 구단, 강원 선수 등등이 모두 굉장히 좋은 성적 보이면서 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팀 순위 살펴볼까요? 1위는 부산 KH에너지가 4승을 달리면서 역시 1위를 굳혀나가고 있고요. 네,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1승 4패입니다.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려면 기본적으로 5할 승부를 펼쳐야 됩니다. 14라운드가 진행이 되니까 7승 7패가 일종의 커트라인이 되는데 네. 해상 케이블카 입장에서는 약간 초읽게 몰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2위부터 4위까지는 승패는 같지만 승자승으로 순위가 내정되었습니다. 네, 6라운드 3경기. 사실 KH에너지 하면 조치훈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오늘은 출전을 하지 못했고요. 네, 사실 장명환 후보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번 오더를 보면은 거의 지명간 맞대결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대현 선수 1지명인데 장수영 구단도 지금 4승으로 1지명에 걸맞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문, 강훈 선수도 치열하고요. 오늘은 세 판 모두 어느 쪽이 딱히 우세하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주장끼리의 맞대결인 1국이 그래도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데 사실 이 상대 전적에서도 장수영 선수가 앞서고 이 리그도 4승으로 다승 1위거든요. 네, 올해 어떻게 보면 이 KH에너지가 좋은 성적 올리게 된 계기가 조치훈의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장수영 구단의 이 4승, 전승 아닙니까?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주니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조치훈 구단이 먼저가 아니라 이 장수영 구단을 꺾는 게 좀 먼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도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지 않는 그런 대국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삼척 해상 케이블카와 부산 KH에너지의 대결. 리그 초반은 극명하게 엇갈린 두 팀입니다만 또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고요. 네. 네, 오늘 심판은 천풍조 구단께서 수고하시는데요. 천풍조 구단은 해외 바둑 보급에 오랫동안 매진해 오신 원로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1국부터 3국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시니어 바둑리그. 네, 먼저 3국입니다. 허장혜 선수와 장명환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허장혜 구단은 현재 아직 3패로 승리를 못 거두고 있고요. 장명환 6단도 역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두 선수는 정말 벼랑 끝에서 한 명만 살아남는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네. 자,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역대국이죠. 네. 이 국은 강훈 선수와 박승문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 박승문 선수가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스타가 됐는데 네. 올해는 아쉽게도 2승 3패로 작년 같은 성적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훈 선수는 2승 2패 중이고요. 네.
일지명 맞대결이 성사된 1곡. 조대현 선수와 장수영 선수가 만났는데요. 상대 전적은 11승 4패로 장수영 선수가 앞서 있고요. 네. 올해 성적을 보면은 조대현 구단도 이제 3승 2패. 근데 일지명 간의 대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이 두 선수의 기품은 좀 어떨까요? 네. 조대현 구단은 흑번일 때와 백번일 때 차이가 아주 좀 있는 편입니다. 흑번일 때는 이제 대세력 작전 위주로 두는데 아무튼 백을 두고서 세력 작전을 펼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일 때는 좀 전투를 유도하는 형으로 많이 대구를 합니다. 지금도 바로 걸쳐갔는데요. 네. 반면에 장수영 구단은 예전에 별명이 장비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만큼 굉장히 전투가 세고 힘이 좋은 그런 캐릭터인데 하지만 이제 8단 9단 고단자가 되면서는 굉장히 수비형의 기풍으로 좀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 오히려 좀 전투를 하려는 조대현 구단과 약간 수비형으로 가는 이 장수영 구단 간의 대결이 예상이 되는데 또 장수영 구단 예전 별명의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번 화내고 싸움 걸면은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또 치열한 전투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 이제 장수영 사원님의 이제 어떤 바둑을 보거나 또 옛날 이제 바둑 잡지를 보거나 그러면은 장수영 사원님 그러면은 이 별명 장비, 장수영 이렇게 꼭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바둑 내용을 보면 도저히 장비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궁금했는데 네. 예전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장수영 구단이 저단진 때와 고단진 때 바둑이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저단진 때는 어땠을까요? 저단진 때는 뭐 정말 장비라는 별명처럼 일단 싸움을 하고 보는 스타일인데요. 근데 그때 저단진 때는 이렇게 큰 성적은 내지 못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기풍을 바꾸고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판을 짠 다음부터 좋은 성적을 내고 흔히 얘기하는 도전 5강에까지 이제 올라갔는데요. 네. 그래서 저단진과 고단진 때 바둑 스타일이 많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신에 맞는 기풍을 찾은 거군요. 네. 네, 또 한 번 걸쳐가는 조대현 선수입니다. 양 팀을 대표하는 두 선수죠. 조대현 선수와 장수영 선수 어떤 선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59년생과 52년생입니다. 입단 연도는 9년 차이가 나네요. 네. 상대 전적을 보면은 이상하게 조대현 구단이 이제 힘을 못 썼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세력 바둑을 타개하는 그런 솜씨가 이 장수영 구단이 특유의 반면 운영이 더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늘 조대현 구단은 좀 부담이 있는 한 판입니다. 네, 3승 2패를 달리고 있는 조대현 선수고요. 장수영 선수는 4승 1위. 지금 아직까지 패가 없거든요. 네. 게다가 4승도 좀 알토란 같은 승리가 많습니다. 상대 일지명 간의 대결에서 2승을 거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조치훈 구단의 합류로 팀의 전력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실은 장수영 구단의 전승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붙이니까 네. 치받고 젖혔네요. 네, 지금 이쪽의 모양은 예전에는 이제 눈사태 정석이라고 했고요. 눈사태라는 게 이제 눈덩이처럼 이게 부풀어 오른다 이런 의미죠. 한 1급, 3급 드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추억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네, 물론 변화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난전이 펼쳐집니다. 네. 근데 돌이 이게 돌돌돌 이렇게 말린다라고 해서 눈사태형 정석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요. 또 옛날 이런 바둑의 용어들을 이제 조남철 선생님께서 많이 정리를 하셨는데 이런 거를 이제 밀어붙인다, 우리 이런 걸 민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밀어붙이기 정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바둑의 네. 형태들을 조남철 선생님께서 다 네. 정리를 하신 거군요. 네. 예전에는 다 일본어를 아무래도 다 그대로 번역한 그렇죠. 것들 많이 썼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순수 우리말로 많이 바꾸셨죠. 네, 오늘도 뭐 극명하게 두 선수의 기풍이 갈릴 것 같은데 네. 자, 날일자로 씌워갔어요. 네. 이쪽을 좀 교환을 밀었습니다. 나중에 이쪽을 둘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두어지는 형태들은 이런 식으로 두어서 하변 쪽의 모양을 만드는 수도 두어집니다. 자, 또 이렇게 손을 빼면은 이제 흑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쪽을 일단 딱 지켜놓고 두는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쪽을 움직이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붙였다가 여기 반발을 이렇게 딱 당해서 골치 아팠던 경험들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네.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웬만한 고급 자리면은 흙으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수순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쪽을 두는 방법이 있고 이쪽을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쪽을 둘 때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렵게 두는 게 여기를 두고 받아주면은 이쪽 붙여서 이제 끊는 싸움을 합니다. 저기 걸쳐놓는 까닭은 이렇게 두었을 때 네, 이게 축이 지금 축머리로 네, 여기 걸리죠. 네, 축을 미리 갖다 놓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쪽을 이제 바로 두는 방법이 있고, 네, 이쪽을 지키는 방법이 있고, 네, 장수영 구단도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목에서 저렇게 날일자로 씌어갔을 때 네, 사실 손을 빼도 한 수로 흙을 제압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프로들이 고목을 두는 경우와 아무래도 아마추어 분들이 두는 경우는 좀 목적이 좀 다르죠. 프로들은 상대에게 이쪽을 귀를 내주는 대신에 세력을 얻겠다는 의도가 강한데 네. 아마추어 분들 뭐 한 1급, 3급 두시는 분들은 여기 젖혀서 한탕 하자, 네, 한 건 하자 이런 의미가 더 많죠. 네. 좀 이제 장고가 좀 길어지니까 네, 이쪽을 두고 좀 수술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 정석이 되는데 우선 이건 뭐 수술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의 형태가 되고요. 또 모양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석이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두 사모님들 머릿속에서는 이 형태가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변화가 됐을 때 누가 유리할까?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누가 유리해 보이시나요? 지금은 백도 나쁠 건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를 두고 흙이 백이 빵따램을 하면은 내가 한 번 더 두고 그러면 곳곳에 실리가 또 많으니까 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둘 수도 있죠. 네. 자, 지금 장수영 구단과 조대현 군의 머릿속에 이 변화가 지금 그려져서 누가 좋을까 가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변화를 그린 다음에 다음 수들도 네. 술기를 하고 있겠죠. 장수영 구단이라면은 손을 좀 뺄 가능성이 좀 높고요. 평상시 느낌은. 네. 자, 바로 붙여서 전투를 유도합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축머리를 하고서 두는 경우가 조금 많은데요. 자, 이 형태는 끊고, 늘어서 이 축이 좀 상관이 있습니다. 흙이 잘 두지는 않는 모양인데요. 지금은 백이 반대쪽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전엔 느는 수를 많이 뒀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식도 이제 정석이다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백으로서 이 모양을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실리가 너무 돋보일까요? 네, 흙의 모양이 양쪽에 30집이 갖춰져 있는데 이 백은 이쪽에 하나 모양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백이 이런 정도는 잘은 두지 않습니다.
근데 조대웅단은 대세력 작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또 싸움을 좀 피했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수영 구단은 우하기에서는 첫 번째 고비에 넘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쪽으로 늘었네요. 자, 이 수도 굉장히 어려운 수입니다. 이 수의 의도는 일단 여기 뚫게 되면 한 점을 잡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흙은 일단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 모양에서 이쪽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 역시 그냥 지키는 건 발이 좀 느리다고 네, 본 거군요. 네. 흙은 오늘은- 반대편을 젖혀갔는데 야, 근데 이런 형태들은 정말 90년대에 바둑을 많이 두셨던 분들이라면 마치 조치훈 구단과 일본의 다케미야 구단의 바둑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조치훈 구단이 흑의 입장에서 실리를 딱 차지하고 대세력을 좋아하는 다케미야 구단은 네. 중앙으로만 가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사이골6구로 승부를 겨루는 그런 류의 게임이었는데요. 자, 오늘 왠지 그런 바둑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두텀을 좋아하고 실리를 좋아한다고 네. 해도 이렇게 한 판의 바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바둑이 현대에서는 잘 안 네. 나오잖아요. 네. 오늘 또 그런 류의 바둑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요즘에 20, 30대 프로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승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균형을 얘기를 합니다. 실리와 세력의 균형, 네. 뭐 공격과 수비의 균형.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밋밋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니어리그에 나오시는 이 사모님들의 바둑에서 이 승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예, 뭔가 나만의 어떤 승리하는 방법, 철학 그런 부분을 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많이 납니다. 예전에는 이 기사를 대표하는 어떤 기풍에 관한 별명이 있었잖아요. 상징처럼.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청호 구단은 돌부처, 네. 뭐 조은영 구단은 제비. 워낙 행마를 빠르게 두고 선수를 빨리 잡으니까 뭐 정신 차려 보면 휙 지나 있다 그래서 이제 제비라는 별명이 있죠. 네. 또 유창혁 구단은 일침에. 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싸움에 또 전투에 능하니까요. 또 장수영 구단의 이제 장비라는 별명도 하도 이제 전투를 우직하게 하니까 그런 캐릭터가 붙었던 거고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사들의 기풍으로 보통 바둑 스타일로 별명을 좀 만드는데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이제 느는 게 사실 이런 데서 이 선을 막는 게 가장 나쁜 겁니다. 끊어진 약점이 생기게 되면은 당장 잡히진 않더라도 우리 이런 식으로 이 선을 기는 형태들이 최악의 진행입니다. 이건 견딜 수가 없겠네요. 근데 보통 이제 중저급자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꾸 밀리게 되면은 내 집이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늘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쪽으로 맞게 되는데요. 이게 좀 나쁜 수고요. 조대웅 구단이 고민하는 것은 여기로 둘 수도 있지만 반대쪽으로도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둬서 이쪽을 끊으면은 이쪽을 두겠죠. 여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반대쪽으로 모양을 넓혀서 우측으로도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점머리가 좀 아프기는 한데요. 네. 보통은 늘어두는데 어떤 포석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어느 쪽으로 네. 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세력 바둑이 어려운 게 좀 네. 영역이 넓고 네. 여러 방향이 열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야 할 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세력형과 공격형들은 이 장고 바둑, 시간이 많은 바둑일 때 정말 전성기에 누렸는데 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속기 시합으로 많이 변화가 됐죠. 네, 근데 시간이 짧은 바둑에서는 이제 세력 바둑을 두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기풍을 좀 수정을 많이 했죠. 네. 아, 지금 뭐 실리 바둑이 많아진 데에는 또 제한 시간도 네, 그 당연히 영향이 있네요. 더 크죠. 최근에는 더 난전이 많이 펼쳐지는데 시간이 하면 더 이제 촘촘해지다 보니까 실리 바둑을 둔다고 해도 계산이 또 어려운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차원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예전과 달리 전투 성향이 훨씬 더 그렇죠. 많아졌죠. 네. 사실 계산을 뭐 몇백 번 하잖아요. 네. 한 판의 바둑을 둘 때. 지금 이런 모여서 예전에는 지금 여기가 투자가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바구니에 담는다. 무조건 한 번에 몰아서 여기서 모 아니면 도식의 끝장을 본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바둑에서는 이제 일반적인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뭘 바둑에서도 일종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좀 분산을 시킨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도고 서로 모양을 이렇게 쪼개 놓습니다. 이렇게. 이게 워낙 한 가지 모양으로만 갔을 때 위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어떤 작전의 사이즈를 많이 줄이는 그런 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반가는 잘 안 두죠. 네. 조대영 구단 입장에서는 옛날 내가 잘하던 이 한방 승부로 가느냐, 아니면 최근의 어떤 추세를 따라서 쪼개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둑을 두다 보면 혹은 이제 이런 류의 고민을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이제 선배님들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들도 그런데요. 예전에 알파고의 수법이 요즘에 인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동료들과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면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떤 프로기사들은 알파고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두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오히려 알파고의 수법 맞다라고 믿는 편에 가깝습니다. 네. 근데 20대 후반과 30대 동료들에게 알파고의 수법을 따라두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를 해보면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저항을 느끼더라고요. 조대현 구단도 보면은 지금 예전의 방식으로 가느냐 그게 좀 편하긴 하죠. 근데 또 요즘엔 그렇게는 안 두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민했거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지 하면서 뭘 고민하나 그러는데 조대현 구단 입장에서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이게 지금 싸우고 있죠, 지금. 이게 지금 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승패 지켜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긴 하는데 조대현 구단 입장에서는 참 복잡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네. 바둑판의 판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KH 에너지는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세요. 네. 흔히 저희가 이제 집안 난방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 가스를 쓰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나 이런 거요. 부산 지역에서 이제 경남 부산 지역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들이 가장 익숙한 그런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KH 에너지고요.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최근에 삼척이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뜨는 핫플레이스라고 해요. 삼척 바다도 네.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조대현 구단이 고민하다가 결국 하변 쪽, 한 칸을 뛰었어요. 뭐 느는 건 한 칸이나 그건 비슷하니까요. 지금 조대현 구단은 예전 네. 나의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조대현 선수인데 이렇게 한 칸을 상대가 뛰었을 때요. 네.
어떤 때는 그냥 다른 곳으로 손을 빼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또 끼워 있는 걸 선수를 한단 말이죠. 음, 어떤 차인가요? 네. 지금 이쪽을 늘고 뛰고 관계는요. 좀 사실 여기 간격하고 관계가 있는데 네. 여기를 두면은 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두 칸으로 벌릴 수 있는 간격이 나오면 쉽게 안정이 되는데 이제 한 칸을 뛴 것은 여기 두 칸을 못 벌리게 하려고요. 그렇네요. 네, 그런 의도를 둔 것 같아요. 근데 집으로는 넣는 게 조금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쪽을 이제 다시 끊기기도 하고 끊는 약점이 생겨갖고 약간 좀 엷어져요. 근데 지금 이쪽에 간격 때문에 한 칸을 띄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흙은 반대쪽에 강해지기 때문에 끼우는 수는 안 되겠네요, 지금은. 네. 지금 당장은 안 두고요. 지금은 이제 흙이 여러분들께서 여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 베개 모양이 생겼다. 이 바둑에서는 똑같은 모양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똑같은 비슷한 상황은 끝없이 반복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쪽에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흙이 이 모양을 어떤 식으로 깨냐입니다. 이쪽에 들어가서 푹 깨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쪽을 이런 식으로 뒀고 상대 모양을 이렇게 삭감한다라고 하죠. 네. 이 삭감과 침입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삭감이라고 하면 상대의 변의 모양을 인정해주고 중앙 쪽을 이렇게 깎아가는 걸 삭감이라고 합니다. 네. 침입은 변부터 그냥 푹 들어가는 거를 침입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모양이라면은 여러분들이라면 침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삭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삭감이죠. 네. 삭감 쪽이 지금은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집을 지어 놓고 맘 편한 사람은 없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베개 모양에는 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을 두게 되면은, 둬야 되는데 자꾸 모양이 뒤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담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거는 위험하잖아요. 지금은 이 담이 뚫려 있어서 큰 집이 나지 않습니다. 네. 조대영 구단도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조대현 선수가 얼마나 네. 이 세력을 잘 꾸려 나가는지가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고민하겠죠. 네. 일단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세력을 집으로 짓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집을 짓는 거라면은 세력보다는 실리가 훨씬 유리하겠죠. 공격형으로 간다면 호구 치고 늘 때 이쪽을 빠져나가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데요. 자, 근데 하지만 이제 백도 모양이 좀 빈상각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뭐 어렵게 계속 전투를 가는 이런 게 이제 보통 세력을 만드는 목적인데요. 네. 네, 지금 베개 모양도 깔끔하진 않아서 조대영 구단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대국 중에 이제 화장실을 가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같이 딱 상대가 정말 받기가 참 어려울 때 이럴 때 이제 딱 착점을 하고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백이 두고 싶어도 못 두죠. 이제 상대 시간에 어떤 내가 여유 있게 시간을 쓰는 거니까 네. 일석이조가 됩니다. 반면에 뭐 네. 당연히 연결을 해야 되는 단수를 친다든지 네. 이런 거는 화장실 가기 전에 안 두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정말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대결. 자, 지금 이제 백은 받느냐, 싸움을 어떻게든 걸어가냐 두 가지인데 조대영 구단이 이런 바둑은 역시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세력 바둑을 그래서 좀 잘 안 두는 편입니다. 요즘에는요. 네.
조대원 구단이 아직도 판단을 못 내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것은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결국은 거의 뭐 동전 던지기 식으로 에라 모르겠다 둬야 되는데요. 100%를 찾으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그렇죠. 뭐 2박 3일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고민했던 거를 그 경험, 내가 바둑을 두었던 경험치에서 어느 쪽이 좀 낫겠다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막막하죠. 네, 흑이 삭감을 가자 베개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네. 일단 끊기는 지역을 남기고 여기에 남기고 두는 것은 일단 자체가 잡히면 아픕니다. 일단 호구 친 것까지 예상이 되는데 이쪽을 받느냐 싸우느냐 네, 지금 이 고민의 바다에서 조대원 구단이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삼척 해상 케이블카와 KH 에너지의 대결입니다. 6라운드 3경기인데요. 과연 어떤 팀이 오늘 승리를 가져갈지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I'm searching everywhere to find her again, to tell her I love her, and I'm sorry about the things I've done. I find her standing in front of the church, the only place in town where I didn't search. She looks so happy in a wedding dress, but she's crying while she's saying this. 네, 바둑계의 장비 장수영 구단. 장수영 구단은 저희 후배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우선 선수 시절에는 정말 많은 성적, 좋은 성적과 자기 바둑의 자기 스타일을 정립을 하면서 모범이 됐고요. 또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바둑도장을 열어서 장수영 바둑도장 출신 프로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류 기사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프로기사의 어떤 역할이 저희 한국기한 정관에도 나오는데요. 이 프로기사로 승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바둑 보급과 후배 양성에 매진한다. 네. 이게 이제 프로기사 삶의 목적인데 뭐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성공해 오신 좀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직 착수를 네, 못하네요. 못했어요. 네. 엄청 어려운 자리군요. 이제 답이 없는데 예전에 그 이제 옛날에 시계가 없던 시대는 이제 세워라 내워라 그냥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시계가 이제 바둑을 자기가 둔 이 생각하는 시간을 시계로 재는 제도가 도입된 게 100년 정도 됩니다. 이제 100년 동안 이제 되면서 가장 한 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5시간 7분이라고 해요. 5시간 네. 질문이요. 예전에 한 95년쯤 됐을까요? 어떤 기사였죠? 일본의 다케미야 구단이 네. 오다케 구단과의 이틀거리 시합에서 한 7수째인가요? 어려운 자리도 아닙니다. 어려운 자리도 아닌데 5시간 7분을 생각한 게 지금 최고 기록이고요. 또 두 번째 기록은 조치훈 구단이 3시간입니다. 조치훈 구단이 역시 이제 9시간짜리 바둑에서 그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데 중반 때 아주 간단한 수를 실수를 했어요.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바둑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데 본인이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너무 화가 나갖고 네. 이렇게 쉬운 걸 못 보는 자기 자신에 화가 나서 그 화를 다스리는데 3시간을 썼다. 이건 네. 뭐 술기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좀 삭히는데 네. 시간을 사용한 거군요.
그러니까 장시간 생각은 사실 수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런 심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기록은 1시간 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은현 구단이 1시간 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했을 때도 1시간 16분. 네. 제가 기록한 바둑에서 네. 한 수에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상대가 이세돌 구단이었어요. 아, 네. 하도 안 되니까 나갔다가 와서 바둑판을 네. 보더니 또 안 된 걸 확인을 하고 네. 다시 나가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이런 장고를 했을 때 일화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네. 아, 자, 결국 일단 호구 치고 네. 느는 것까지는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다음 수는 어디입니까? 중앙입니까? 하면 좀 받는 수입니까? 지금 다시 다시 생각하나요? 보통은 돌이 딱 결정 내리면은 일단 딱딱딱 바로 진행을 해버리는데 다시 멈췄어요. 뭔가 조대한 선수가 네. 초반에 그렸던 그런 그림이 잘 안 네. 나왔나요? 네. 자, 일단 이 다음 백의 한 수가 일단은 받았네요.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자, 이쪽에 나가는 거는 전투를 하는 수인데 정말 이 30분 바둑에서 조대현 구단이 지금 20여 분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이제 5분여밖에 네. 남질 않았는데요. 이 체감으로 따지면 정말 뭐 한 3, 4시간 장구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흙은 받아주는 건 제일 무난합니다. 제일 편하게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또 모양을 넓혀서 상대가 들어오면은 이번에 싸우진 않습니다. 싸우게 되면 이제는 흙이 확연히 불리하죠.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어서 돌을 아예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형세 판단을 또 해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또 장수영 구단이 또 장고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장수영 구단도 아마 그래서 적장스럽게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100일 받자 이제는 장수영 선수 차례인데요. 네. 그 프로들은 이럴 때 고민을 합니다. 네, 지금 1국과 2, 3국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지명과 삼지명끼리의 대결은 어떻게 진행됐을지 함께 보시죠. 지금 2국은 눈사태 정석이 나왔네요. 네. 지금 2국, 3국을 먼저 보실까요? 3국도 지금 보시면 이제 난전입니다. 지금 백을 잡은 허장해 구단이 이쪽에 세력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장명한 6단 쪽은 이제 실리로 좀 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극단적인 바둑 내용이 됐는데요. 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 석점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근데 이쪽으로 다가서면 이 한 점도 약하게 되죠. 즉 양곳마로 몰리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집은 흙이 많고 백은 뭔가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야 되는, 네. 세게 가야 되는 흐름이고요. 중반 흐름은 양쪽 다 역시 개성이 뚜렷한 이 시니어리그 바둑답게 공격과 수비로 확연하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2국을 한번 보실까요? 2국도 약간 흡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2국을 보시면은 흙은 이쪽의 모양을 일단 잡았고요. 백은 대신에 중앙 쪽을 선점해서 여기에 흙의 공격과 이쪽에 대한 공격 두 개를 좀 노리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일단 흐름상으로 보면은 네. 일단 흙이 약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이쪽이 약하긴 합니다만 비상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2점 잡으면 아무래도 사는 모양이다 보니까
공격을 심하게 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쪽도 어쨌든 벌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만 둬도 이제 집이 안정돼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역시 백이 난이도가 좀 높은 판을 짜기가 백이 좀 어려운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국은 조대원 구단이 판을 짜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네. 2국과 3국을 보면은 삼척 해상 케이블카 쪽이 일단 판의 흐름은 잘 짜여진 것 같아요. 네, 2, 3국 진행 상황 보셨는데요. 1국이 조금 진행이 됐을까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조대현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1국. 네. 좌상귀를 걸쳤습니다. 네. 걸쳐놓고 이쪽을 두는 게 이제 가장 무난한데요. 이거 버려야 되니까 돌을 버리는 거 아무래도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두고 여기를 막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자리입니다. 여기 두는 순간 백의 세력은 모두 지워지고요.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맞춰 싸움을 하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네. 장수영 구단은 두 점을 버리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반대쪽은 네. 막혀 있는 건가요? 아니죠. 백이 뚫고 나가야죠. 근데 상대가 이게 바둑이 참 묘한 게요. 상대가 너 이거 잡아가라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우리가 다 잡은 고개는 별로 관심을 주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잡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좀 시큰둥해집니다 이게. 자, 그럼 백은 어떻게 두냐면은 여기를 두고 젖혀서 싸움을 유도하게 되는 모양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모양을 버릴 수는 없죠, 흙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대국을 보실 때 받는 수가 굉장히 안정감 있긴 하죠. 또 이렇게 두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내가 고수하고 좀 둔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내가 좀 고수하고 둔다라고 하면은 뭔가 차분하게 딱 막아놓으면 뿌듯해하는 경우 많은데요. 네. 근데 이런 수들은 공배거든요. 그래서 고수들은 선수를 일단 선택을 하는 거를 그냥 신봉하죠. 네, 선수 잡고요. 이쪽에 후수로 마무리하는 것은 정말 맨 나중에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이제 위기 10개월에도 나오죠. 기자쟁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바둑은 선수를 다투는 게임이다. 근데 이제 고수들은 그래서 내가 약간 손해 보더라도 선수를 잡는 걸 선호하고 이 하수들은 지키는 걸 좋아하죠. 네. 자, 이쪽을 지금 이제 받아주는 게 정석이죠. 정석인데 이렇게 두 칸을 벌리는 게 정석이지만 백이 이렇게 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지금, 그럴까요? 네, 백은 세력이 좋으니까요. 세력을 내가 가졌을 때는 자꾸 전투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정석대로 두질 않고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 상대가 원래 정석을 여기가 정석인데 여기를 안 뒀다. 그러면은 이 자리를 반대로 두는 게 응징요령입니다. 근데 나오게 되면은 뭔가 흙이 좀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대영 구단은 전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두는 거고 좀 장수영 구단이 딱 멈췄죠. 그러니까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오니까 그거를 피하려면은 흙은 이쪽을 이제 벌리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항상 바로 뭐 협공을 네. 하거나 귀를 지키거나를 했는데 네. 손을 빼기도 하고 방금 네. 보여주신 그림처럼 두 칸을 벌리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는 이 손을 빼는 수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두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석들이 자꾸 헝클어지는 까닭이 특히 이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은 정석대로 두지 않잖아요. 네.
이 정석대로 두지 않는 대표적인 기사가 지금 KH 에너지의 조치훈 구단인데 이 조치훈 구단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정석을 알되 잊어버려라. 나는 정석을 3개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석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지만 프로들은 이상하게 정석대로 두질 않습니다. 진짜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둑 배울 때나 저희가 바둑을 배울 때가 이제 제가 바둑을 처음 배운 게 82년이에요. 8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치훈 구단이 일본에서 명인 타이틀을 처음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어린이 바둑 교육 이제 1세대가 그때 탄생을 많이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치훈 구단이 정석을 잊어버려라 그래갖고 저희가 정석 공부를 안 했습니다. 잊어버릴 거 못하러 하냐 어린 마음에요. 네. 아, 지켰네요. 네, 역시 장수영 구단은 이쪽에도 싸움이 벌어지고 여기도 벌어지면 부담된다. 한쪽을 확실하게 안정감 있게 지켜갔고 뭔가 자충을 유도하면서 네. 지켜간 건가요? 반면에 이제 조대현 선수는 역시 이쪽을 정석대로 두진 않죠. 상대를 압박을 계속 해갑니다. 여기 두는 까닭은 이제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찔렀을 때 막을 수가 없죠. 끊기는 것 때문에. 이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바둑수가 묘한 게 어느 한쪽에 이득이 되면 또 반대쪽으로는 약간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돼 있다면 철벽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은 이런 쪽에 뭔가 돌이 오거나 이런 쪽에 돌이 오면은 나가는 수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집으로는 약간 이득이지만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은 흙은 좀 두터움이 약간 반감됩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백도 2가지인데요. 우선은 가장 조대현 유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를 둬서 모양을 일단 넓히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을 펼치는 들어오면 거죠. 또 전투를 네. 하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조대현 유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쪽을 좀 잘라서 일단 중간 결산을 한번 하고 가자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이쪽에 내가 좀 집 좀 얻어놓고 중간에 좀 우리가 이익 좀 챙겨놓고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네. 자, 어느 쪽일까요? 네, 능수타진입니다. 지금 이제 백의 저런 모양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수를 이제 붙이는 거는 일종의 좀 고수들의 뭐죠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받는지에 네. 따라 행마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응수타진이죠. 여기서 이제 흙은 젖혀서 잡을 수도 있는데 이건 중앙이 막히니까 안 두는 겁니다. 또 이거 붙여놓는 까닭은 나중에는 이제 이쪽에 붙여서 모양을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모양 정리하는 수 남기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답이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백은. 그래서 일단 백도 어쨌든 흙이 여기를 두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백이 이쪽을 이익을 얻고 뛰는 것도 선수를 뒀죠. 그래서 이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거를 현금화 시킬 건지 다시 재투자를 할 건지 좀 이쪽에 좀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네.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죠. 김만수 해설위원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백을 잡고 두신다면. 예전에 저라면 일단 흔히 얘기하는데 못 먹어도 못 먹어도 곤데 요즘에 추세가 이게 중간에 중간 배당을 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선택이 어렵죠. 여기 두면은 이제 흙이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중앙에 대한 어떤 이 주도권, 어떤
내가 좀 먼저 몫을 낼 수가 없죠. 네. 흑이 선택을 하니까요. 그게 좀 아쉽죠. 중앙 자리가 사실 네. 내가 두기에는 뭔가 불확실해 보이고 네. 상대가 두면은 왠지 커 보여요. 네. 그러면서 공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중앙에 투자하는 것은 성공하면 대박, 네. 실패하면 쪽박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바로 두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변을 위주로 두게 됩니다. 이 세력을 좋아하거나 뭐 집을 좋아하거나 상관없이요.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둬서 변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오는 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기반이 생기는데 이 다짜고짜 중앙을 두게 되면은 뭐 이런 거는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이쪽이 너무 양쪽에 터져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집이 되지 않습니다. 네, 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초읽기 들어갔네요. 네. 아,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좀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좀 조대현 구단은 내 스타일로 두느냐 아니면 승리를 위한 방법으로 두느냐 두 개의 고민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 스타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그런 고민의 마지막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이제 가장 나쁜 선택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가장 나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잡힐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네, 상대 모양 깼지만 이런 식으로 내 모양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세력 바둑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상대 모양에 들어가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네. 거죠. 선택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중간 결산을. 저 이제 그 사실 마음은 중앙으로 가고 네.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조대현 선수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네. 초있게 몰려서 좀 어쩔 수가 네. 없습니다. 확실한 자리를 네. 두면서 균형을 맞춰갑니다. 이 바둑이란 게 한 수 둘 때마다 네. 끝없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 바둑이 참 어려운 부분이면서 이 매력인데 지금도 역시 흑이 역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보기를 드리기 전에 한번 뭐에 대한 선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모양이 이제 상대 모양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나 어쨌든 여기를 막 들어가고 싶은 게 첫 번째 그렇죠.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 모양을 넓히는 게 또 두 번째 방법이죠. 사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네. 형세 판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깎아야지 뭐 좀 맞춰갈 수 있는지 이걸 계산을 네. 해야 하는데 근데 이게 알파고라면 계산이 되는데 네. 사람은 계산이 여기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도 흑이 좋습니다. 왜냐면 흑이 선실리잖아요. 뭐 중앙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뭐 달라지지만 이거는 뭐 어떻게 두더라도 흑이 유리합니다. 지금은. 네. 아, 나 들여다봤다는 건 그쪽을 네, 좀 이제 깨겠다는 두겠다는 거죠. 얘기죠. 제가 아까 왜 두 가지 선택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흑의 입장에서 가장 화끈한 거는 여기 지키고요. 백도 뭔가 이제 두겠죠. 그 다음에 깨는 게 제일 화끈해요. 흔히 얘기하면 조치훈유입니다. 이게 챙길 거 다 챙겨놓고 상대방에 쑥 들어가서 네. 살아버리면 상대는 이제 껍질밖에 안 남죠. 하나, 그 게임 끝나는 건데 셋, 그러면 또 공격 심하게 당해서 잡힐 수도 있죠. 여섯, 그래서 복불복 작전이고요. 여덟, 아홉, 지금 여기를 뒀다는 거는 열, 두 번, 세 번 남았습니다. 이쪽에 돌이 없다 보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타개가 좀 쉽습니다. 이제 좀 안정감 있게 깎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백도 흑의 모양을 지울 수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나눠 가지는 겁니다.
아까 이제 장수영 구단을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셨는데 거기에 이제 장수영 구단의 기풍을 할 때 평명유라는 그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 평이 평평할 평 아닙니까? 균형을 맞추고 이 평균에 따라가는 흐름에 따라가는 그런 기풍을 저희가 이제 평명유라고 하는데 장수영 구단이 들여다본 수는 균형을 맞추는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조대영 구단이 이쪽 있질 않았는데요. 이쪽을 상가 두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면은 이 바꿔치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딱 봐도 저는 흙이 네. 좀 좁죠? 네. 백이 좀 네. 집을 크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 좀 집의 모양을 좀 뺏으러 밀었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는 뭐 필연이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둘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돌이 두 개가 있죠 일단. 자 일단 끊는 게 두 지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어느 쪽 돌을 이을 것인가 일단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 여기서 이어야 하나요? 좀 가볍게 둘 수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쪽 돌을 살리면 안 됩니다. 일단. 네. 이쪽을 둬야 되고요. 네. 그렇죠. 아, 저도 네. 그수 떠올렸는데 네. 장수영 구단이 두셨네요. 네. 훌륭합니다. 네. 저희 진행자 중에서는 정다운 캐스터가 제일 세죠? 아닌가요? 그러면 또 아니라고 하시는 네. 아, 그런 분도 분들이 계실 것 계신가요? 같은데요. 네. 이제 이런 수를 이제 두는 거는 굉장히 고급자의 영역인데요. 네. 항상 이 바둑은 이제 넓은 지역의 돌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좁은 지역은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백은 여기를 이제 하나 활용을 해놓는 건데 지금 이제 백은 목적이 이돌 때는 공격인데요. 자, 일단 이쪽을 진로를 막게 되면은 또 좀 답답하죠. 좀 안에서 사활을 도모해야겠네요. 네. 또 하나 더 보너스로 급소를 때려놓고 두게 되면은 흙의 모양이 좀 더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이쪽이 막히면 여기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를 막아야 되니까 미리 막아놓는 겁니다. 자, 장수영 구단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이제 상대 의도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어주면은 일단 상대 의도대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거스르는 거는 여기를 해놓고 뛰게 되면은 의도를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치받아 두면은 일단 귀에 누수가 나지 않으니까요. 네. 늘어두었고요. 이 바둑은 굉장히 난전이 펼쳐지는 바둑은 아니네요. 근데 이런 바둑을 이제 설명을 드리거나 감상을 하실 때 좀 중저급자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심심하실 하실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뭐 치고받고 싸우고 이래야지 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렇죠. 이렇게 계속 두 선수가 계속 서로의 주위만 이렇게 뱅뱅 도는 유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중저급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요. 이게 사실 네. 심리전이라고 할까요? 네. 약간 밀고 당기는 그렇죠. 이런 느낌을 알면 또 재미가 또 더 있잖아요. 네. 고급자분들 1급에서 3급 정도 되신 고급자분들은 아, 이럴 때 내가 너무 답답했는데 프로들은 어떻게 둘까? 네. 오히려 고급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은 좀 고급자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 백의 모양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내 모양이 깨지면은 여기만 쳐다보면은 당연히 좋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이쪽을 백이 여기를 선수로 두지 않았습니까? 네. 이쪽을 여기에 지켜냈고요. 선수 잡아서 뭐 이쪽을 삭감을 들어가거나 이쪽을 둘 수 있죠. 두 개를 얻었어요. 그래서 바둑에서는 이처럼 하나를 내주고 두 개를 얻는다. 이렇게 두는 게 굉장히 고급 전략에 속합니다. 고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 칸 뛴 수가 참 두터운 게 네. 그쪽을 한 칸 뛰면서 중앙압도 네. 조금 더 두터워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대세점이죠. 네. 조대현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1곡입니다. 네, 6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까요?